지금 사실 김민석 총리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여론이 좀 움직일 만한 이슈는 꽤 많았는데 그게 다 그럼요. 지나간 것 같아서 지금 지지율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오늘 방금 전에 나온 가장 핫한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정당 지지도 보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를 보면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로만 기준을 봤을 때 처음으로 60%대를 넘겼어요. 근데 이게 좀 흐름을 보니까 뭐 50%대 후반으로 좀 높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주 새에 또 60%를 훌쩍 넘기는 조사가 나왔고 당 지지율이 또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오르는 동안 국민의힘은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30%대 아래로 떨어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랑 둘 간의 격차가 25%포인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저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로는 심각한데 이제 아마 지금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라든지 뉴스에 반응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응답을 안 하고 뉴스를 안 볼 하거나 거다. 뉴스를 안 보니까 오히려 지금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지금 시무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응이 안 나오는 효과라고 보고요. 뭐 지금 저는 정당 지지율은 그렇게 그 의미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미를 둬야죠. 대신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이 보수 지지층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네. 관심을 오히려 무풀이지. 악플도 안 다는 무풀이죠. 그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어차피 지금 이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다시 오지는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는 또 그렇게 집중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어떤 그 예. 각 지역에 대한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지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렵죠. 예. 대통령은 예. 되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잖아요. 전 임기를 다 통틀어 보면 네. 가장 높을 때이고 높아야 되는 때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고 많이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시잖아요. 타운홀 미팅도 좀 돌아가면서 하시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소프트하지는 않긴 하지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지난 윤석열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일을 한다는 느낌이고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건 나는 이 일만큼은 잘한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지금 일만큼은 그래도 보여주는 것은 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도 같은 게 여튼 소비 쿠폰 주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7월 21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영향 좋다고 봐야죠. 역대 어느 선거를 두고 여당이 이제 예를 들어 총선을 치르거나 할 때 그 재정을 풀거나 이런 걸 다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주장을 하고 네.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예.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시적절하다고 봐야죠.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것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다 저희 당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공약을 내걸었는데 근데 형식이 어떻게 가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저희는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했으나 네. 그것을 이런 형식으로 드린다 이렇게 그거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당장 급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가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과연 실행할 거냐 했는데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지율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특활비 중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게 있는데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이야 그렇다 치고 검찰 특활비까지 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내란 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수는 없다. 그 일부 의원들은 기권까지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반발을 좀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요즘에 유독 강하게 메시지 내시는 의원들이 계세요. 중진 의원들. 예. 목적이 있죠.
뭐죠? 지방선거죠. 아, 내년 지방선거. 지방선거. 민영 배우는 지금 광주시장 도전한다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던데. 아, 그럼 당원들 좀 보라고 그럼요.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박홍구는 갑자기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쌤 메시지 갑자기 나올 때 있잖아요. 정당 해산법 같은 거. 예, 그러니까 발의하시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검찰 검찰이 이번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혐의점이 있다거나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제 뭐 앞으로 수사가 되겠지만은 뭐 그 크게 관여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좀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찰 제 직원들 그냥 그 이 일 하신 분들 만나보면 아니면 검사나 진짜 수사비가 없어요. 진짜 수사비가 없어서 과거 같으면 이런 수사 진행비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럼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 개인 거예요? 돈으로, 검사 개인 돈으로 해야죠. 그걸 어떻게 버텨냅니까? 뭐 검사도 공무원인데. 네. 뭐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이건 제가 실제 뭐 검찰 뭐 진짜 소위 말하는 뭐 수사관이라든지 제 친구들이라든지 후배들이나 만나보면 진짜 안 나온다. 없다. 그래서 진짜 많이 이축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검찰청을 언제 없애든 수사권을 뺐든 어쨌든 간에 뭐 현재 지금으로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약간 역할을 분담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대통령은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넘기면 강성 친명파들이 좀 더 센 목소리 내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오늘 출범시킨다는 건데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띄운다고 합니다. 네. 홍준호 최고위원이 네, 네. 위원장이고요. 여기서 지금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을 포함해서 기소가 좀 불법했다는 걸 살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대통령을 나중에 좀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비치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의지는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냐. 이게 말부터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요. 숱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검찰의 조작 기소에서 뭐 어떻게 돼서 재판에 넘어가서 이거는 너무한 거고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7년 8개월 이제 형을 받았는데 그게 그럼 검찰이 내린 거냔 말이에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잖아요. 법원이 한 거잖아요. 법원이. 그럼 조작 기소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럼 법원이 그 조작된 그 공소장을 보고서 죄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뭐가 됩니까?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죠. 기소 단계에서 얘기하면 모르겠으나 네.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 표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이 얘기를 괜히 해서 당해서 막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원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잘 나는 좀 온거란 걸 하고 당에서 좀 센 걸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도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위 강경파들하고 이제 대통령도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선거 나갈 일도 없고 네. 선을 긋고 선고한 대통령으로 남아서 국민적인 지지에 따라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해소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바뀐 게 없죠.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뭐라도 심지어 사법부마저도 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의지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좀 손발이 안 맞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손발이 있겠네요. 안 맞는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어떤 분인가를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옥중 서신도 내고 본인 사면운동 관련된 뭐 링크도 올리고 이러잖아요. 네. 뭐 그런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오다 보니까 여론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긴 뭐 합니다만.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이화영 씨 측에서 그렇게 사면 요청하는 게 일단 내부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누가 사면을 이렇게 대놓고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게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저기 혁신당에서 예, 해주잖아요. 오찬 때 김선민 가서 대표가 얘기하고. 그냥 넌지시, 우리 조국 대표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네. 본인이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이게 내부적으로 물론 의사타진 해봤을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놓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꼬리 자르기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화영 씨가 잘못하면 네. 저는 이거 그냥 달래기용이라고 보여요. TF 발족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좀 기다려봐. 근데 너무 여기서 보채지 말고. 네, 좀 보채지 말고 네. 좀 기다려봐. 일단 우리가 좀 조사 좀 해보고 좀 알아보고 하자. 좀 더 있어봐 거기에 이거죠. 제가 그건 생각 못했는데. 더 있다가는 뭔가 폭로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폭로해봐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요. 이미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이렇게 바뀐 진술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뒤집었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됐잖아요. 대법원에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가 한 거야. 그럼 이제는 뭐 정말 사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냥 이화영 씨 혼자 한 경기도 부지사가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뭐 쌍방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쌍방으로부터 뇌물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더 커요. 솔직히 원래 지금 7년 8개월 받은 거에서는 뇌물 3억이 더 큽니다. 아, 예, 뭐 그렇군요. 대북 송금은 그냥 외환관리법 위반하고 뭐 그런 걸로 몇 가지만 붙은 거지. 네. 실제로는 제3자 뇌물죄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건 재판이 이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 빠졌으니까 저는 뭐 그 재판은 뭐 어떻게 진행은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협박을 한다면 저부터 협박이 안 돼요. 전혀.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